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승무원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승객들에 대한 특별한 경험 때문입니다. 수많은 승객을 상대하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 승객들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나라 승객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유럽인 승무원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한국인 승객들에 대해 특별하다는 동료들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오히려 아시아 노선에서의 경험이 쉽지 않았던 탓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몇 차례의 한국행 비행을 경험한 뒤 그녀는 매번 한국 노선을 맡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브리나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공항에 처음 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 손을 꼭 잡고 공항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거대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힘차게 달려가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하늘을 나는 기분은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고 언젠가는 저도 저 비행기 안에서 승객이 아닌 승무원으로 세상을 날아다니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바라보던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특별해 보였어요.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특히 승객의 짐을 도와주고 미소로 답하는 승무원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저들처럼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땐 승무원이 되면 매일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이국적인 문화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부모님께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화려해 보이지만 몸과 마음이 힘든 직업이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장시간의 근무와 시차,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제 성격상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단순히 비행기에서 서비스만 제공하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부모님도 제 결심을 받아들이셨고 대학에서 항공학을 전공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어요. 항공학 이론부터 기내 서비스 실습까지 모두 흥미로웠습니다. 친구들과 기내 방송을 연습하고 기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훈련도 받았어요.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서비스 매뉴얼을 암기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했어요. 비상 상황 시 승객을 대피시키는 훈련은 몸이 부서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수록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럽 최대 항공사에서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 주셨고 친구들은 모두 제 꿈을 이룬 거라며 부러워했어요. 드디어 제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 배정 노선을 듣는 순간 기쁨이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건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세계 곳곳을 누비는 국제선이었는데 현실은 유럽 내의 단거리 국내선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너무 실망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처음부터 국제선을 배정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작 국내선이라니 기대했던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처음부터 국제선에 배정되는 사람은 드물어. 기본부터 배워가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첫 비행날 저는 아침부터 긴장해서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비로소 승무원이 되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브리핑 시간에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소를 잃지 마세요. 그 말을 되뇌며 기내로 들어섰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하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첫 비행은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승객들도 조용했고 기내식 서비스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됐어요. 기장이 착륙을 알리고 승객들이 박수를 칠 때는 저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첫 비행은 잘 끝났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국내선 노선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자주 탑승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승객들은 좌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리에 앉거나 짐을 무리하게 넣으려 하다가 짐칸이 열리지 않는 일이 잦았어요. 저는 미소를 유지하며 차분히 안내했지만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내식 서비스 중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승객들이 한꺼번에 요구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번은 중년 남성 승객이 저를 부르더니 다짜고짜 물을 요구했어요. 제가 물을 드리려고 하자 그분은 제 손목을 잡으며 빨리 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을 건넸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꿈꿔왔던 승무원의 현실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점차 지쳐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승무원의 삶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모습이었는데 현실은 매일 똑같은 도시를 오가며 힘든 승객을 상대하는 일이었어요. 설렘보다 피로가 먼저 밀려오고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단순히 초보 승무원으로서 겪어야 할 과정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저는 국내선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승무원의 일이 꿈꾸던 만큼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국제선을 배정받아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겠다는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내선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유럽 내 노선을 오가며 비슷한 승객을 상대하고 같은 메뉴의 기내식을 나르고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비행기를 탔던 그 설렘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어떤 날은 정말 비행이 끝나자마자 유니폼을 입은 채 침대에 몸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사불이나 다음 배정은 국제선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국제선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선에서는 승객의 국적이나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언어 문제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더 까다로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국내선에서 힘들었던 일도 다 해냈잖아. 국제선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기대감은 탑승 첫날부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첫 배정 노선은 중국행이었거든요. 중국 승객들이 탑승을 시작하자마자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승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마구 몰려들었고 좁은 복도에서 서로 밀치면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줄을 서주세요라고 영어와 중국어로 안내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어떤 승객은 좌석을 잘못 찾았다는 걸 알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버텼습니다. 짐칸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작은 캐리어부터 초대형 여행 가방까지 닥치는 대로 짐칸에 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문이 닫히지 않아 제가 직접 나서서 짐을 정리해야 했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고 돌아서는 순간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승객이 내 자리에 짐이 들어가질 않는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다른 빈 짐칸을 찾아드렸지만 그분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기내식 시간은 완전한 전쟁터였습니다. 기내식을 나눠드리자마자 물 더 달라, 이건 내가 시킨 메뉴가 아니다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어떤 승객은 제가 기내식을 놓기도 전에 손을 뻗어 가져가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순서대로 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한 승객이 제 손목을 붙잡더니 빨리 라고 말했어요. 순간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을 건넸습니다. 기장이 착륙을 알리고 비행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어요. 다리 힘이 풀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처음 국제선 배정이 떨어졌을 때 느꼈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국제선에서 경험을 쌓아야 승무원으로서 진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중국 노선을 몇 번 더 담당했어요.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승객들이 줄을 서지 않는 건 여전했고 짐칸 문제는 항상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배정이 일본 노선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일본 승객들은 대체로 질서정연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엔 좀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비행에 올랐습니다. 일본행 비행은 시작부터 달랐어요. 승객들은 정해진 줄에 조용히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자리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짐칸도 질서 있게 정리됐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승객들이 필요를 정확히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내식 시간에 한 일본인 승객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다가가 웃으며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작은 목소리로 추가. 라고 말했어요. 정확히 뭘 원하시는지 몰라서 몇 번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결국 음료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채고 가져다 드렸는데 그분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셨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승객은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왜 괜찮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승객들의 침묵과 소극적인 반응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중국 노선에서의 소란스러움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 노선 배정이 떨어졌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결국 아시아 노선은 다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비행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승객들은 줄을 서서 질서 있게 탑승했고 짐칸에 짐을 넣을 때도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내식 시간에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커피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분은 또렷한 영어로 요청을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대답했고 그분은 감사하다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 간단한 상호작용에서 제가 오히려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한국 노선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아시아 노선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이나 일본 노선에서 겪었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승객들의 태도와 반응이 다른 점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를 느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할 때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서로 밀치지 않는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심지어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먼저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탑승 후에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짐칸에 짐을 넣을 때 서로 도와주기도 했고 다른 승객이 짐을 올리기 어려워하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중국이나 일본 노선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내에서의 질서정연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시간에도 승객들이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고 기내식이 부족해도 화를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번은 기내식이 부족해져서 양해를 구해야 할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걱정됐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승객들이 불만을 표하거나 심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승객은 괜찮습니다. 다른 메뉴로 주세요. 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난기류가 심하게 발생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기체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면서 기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당황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조용히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제가 안내방송을 하자 모두 침착하게 따랐어요. 한 승객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불안해하자 손을 잡아주며 괜찮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배려하고 돕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한 일본인 승객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날은 일본인 가족이 실수로 떨어져 앉게 된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은 앞쪽에 앉아 있었고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서 점점 불안해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 한 한국 남성 승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제 자리로 옮겨드릴게요. 아이가 부모님 옆에 앉으면 편안해질 거예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그분은 괜찮습니다. 아이가 부모님 옆에 앉으면 저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일본인 부모님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그 한국 승객은 괜찮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문화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구나. 배려가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내에서 아이가 울었던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3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기내식을 먹다 실수로 흘렸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당황해서 아이를 다그쳤고 아이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여성 승객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아이의 손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작은 간식을 꺼내서 아이에게 주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금방 오실 거야. 울지 마. 아이는 간식을 받아들고 금세 울음을 그쳤어요.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지만 그 여성 승객은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래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은 어린아이가 탑승한 날이었어요. 아이는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부모님은 아이가 울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이륙 전 그 부모님은 승객들에게 작은 봉투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지? 하고 의아했어요. 기내에서 승객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건 금지된 행위였기 때문에 제가 다가가 제지하려 했어요. 그런데 봉투를 받은 승객들이 하나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져서 저도 한 봉투를 받아보았어요. 그 안에는 작은 메모와 함께 사탕과 과자가 들어있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서 비행 중 울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의 울음소리로 불편을 드리게 된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조용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성스럽고 진심이 담긴 메모였거든요. 보통 아기가 기내에서 우는 건 흔한 일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미리 사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혹시나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까봐 사전에 준비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메모를 읽은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괜찮습니다. 아이는 원래 우는 법이죠. 라고 따뜻하게 말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승객은 부모님에게 다가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어요. 비행이 시작된 후 아이가 잠시 울음을 터뜨리자 근처에 앉아있던 한 한국 여성 승객이 먼저 다가가서 부모님을 도왔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장난감을 주워주면서 괜찮습니다. 아기는 다 그래요. 라고 다독였어요. 부모님은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 승객은 정말 괜찮습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부모님이 보여준 세심함도 감동이었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배려로 답하는 한국 승객들의 태도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까지 서로 배려하고 돕는 모습은 다른 노선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한국 승객들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승무원으로서의 직업의식 때문에 승객을 대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기내에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한국 승객들은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해줬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한국 승객들과의 경험은 저에게 승무원으로서의 태도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처음에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저에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서비스는 단순히 제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또 다른 비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비행이 끝나고 승객들이 내리는 중에 한 한국 승객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오늘 비행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편안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들었던 어떤 인사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승객들의 태도는 단순히 예의 바름을 넘어선다는 걸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우려는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기내에서 일할 때도 그들은 항상 저를 존중해줬어요. 저는 그 배려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노선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업무의 일환으로 승객을 대했다면 이제는 사람 대 사람으로 승객을 대하게 되었어요. 승무원으로서 제가 먼저 다가가고 배려하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한국 승객들과의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승무원으로 성장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노선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 승객들과의 경험 덕분에 승무원으로서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은 앞으로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 노선을 자주 맡게 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다른 아시아 노선 중 하나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노선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갔어요. 단순히 비행이 편해서가 아니라 한국 승객들과의 경험이 저를 점점 바꿔놓았거든요. 한국 승객들의 배려와 질서는 매번 감탄스러웠어요. 서로 돕는 건 기본이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익숙한 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런 태도를 그냥 친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이 끝나고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날이면 저는 일부러 숙소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비행이 끝나서 지친 몸을 쉬고 싶다는 생각보다 밖으로 나가 한국을 조금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였어요. 한국의 유명한 명소들을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지하철역에서 한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노선도를 보며 길을 찾으려 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노선에 머리가 아파졌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려고요? 라며 다정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조금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며 목적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잠깐 같이 가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가시려던 방향은 반대였어요. 그런데도 저를 데려다주고는 조심히 다니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그날 저는 한국에서 느끼는 친절이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한국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음번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통시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시장 골목을 걷다 보니 작은 분식집이 보였고 저는 안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매콤한 소스에 국물이 자작하게 담긴 떡볶이를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이 얼얼했지만 묘하게 중독되는 맛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조용히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거 처음 먹어봐요? 저는 웃으며 네, 생각보다 맵지만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분식집 사장님을 부르시더니 만두를 추가로 주문해 주셨어요. 이거 먹어봐요.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덜 매워요. 라고 하시며 만두를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그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감사하며 한 입 먹었습니다. 만두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속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외국에서 온 사람은 한국 음식이 맵다니까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만두와 떡볶이를 함께 먹으며 저는 그 할머니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하구나. 그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애정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비행 중 한 승객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을 자주 오시네요. 한국 좋아하세요? 그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제 대답이 끝나자 그 승객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한국에서도 환영받으실 거예요. 자주 오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승무원으로서의 업무를 넘어서 사람들과의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 문화를 찾아보거나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표현을 익히게 됐어요. 비행 중에 한국 승객들에게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라고 한국어로 말했을 때 승객들이 웃으며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반응해 주실 때면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언어를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한국 승객들과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예전에는 업무를 그저 해야 할 일로만 생각했어요. 승무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승객을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아니라 교감하고 소통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한국 승객들은 승무원을 대할 때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건네면서요.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노선을 자주 맡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일하기 편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배려가 제게 너무 깊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게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어요. 한국 노선에서 겪은 작은 순간들이 저를 더 나은 승무원으로 성장하게 했고 사람을 대하는 제 태도를 바꿔놓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 노선을 자주 맡으며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승객들이 제게 준 따뜻함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한국행 비행이 주어질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돼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더 기대됩니다.